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조인이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손쉽게 들어올리고 하반신 마비 환자가 두 발로 걷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입고 생긴 변화죠.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웨어러블 로봇.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국내 웨어러블 로봇 개발은 제조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 중인 장재호 박사. 그는 기계공학 전문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다 5년 전 회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소방관, 군인들이 좀 더 큰 힘을 내게 또는 다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외골격을 가진 곤충들이 자기 몸무게의 몇십 배나 되는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에 착안해 개발한 것이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 또는 건설, 물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불편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세를 반복할 때 근력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근골격 질환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주고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으로요. 특별한 배터리라든지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인 요소로만 사용을 해서 굉장히 값싸게 현장에 보급할 수 있게 만든 보급형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을 착용하면 20에서 30kg의 무거운 짐도 중압감을 덜 느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들고 나를 수 있답니다. 앉으면 이 허리 쪽하고 다리 쪽에 근력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 때 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장 대표는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소방관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왔는데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근력을 증강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효율을 높이는 하이퍼입니다. 유압구동식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이 하이퍼는 움직이는 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kg, 50kg 되는 짐을 이 로봇에다가 싣고 입은 사람이 움직여도 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짐이 없을 때처럼 걷는 느낌으로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고 그 모터가 유압을 발생시켜서 로봇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큰 힘을 내되 구동기는 가벼운 게 핵심 기술. 하이퍼를 착용하면 무게를 10% 정도만 체감할 수 있고 시간당 6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소방관들이 입고 시연해 본 결과 상당한 근력 지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최초로 소방관용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물론 완벽한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고 계속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 수준의 요구사항에 도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도 아무리 소방이라도 가격적인 측면이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아서 지금은 이제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은 AI와 5G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됐고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가 군인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시작은 군사용이었지만 의료, 재활치료 목적의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건 로봇의 형태 자체를 나에게 맞춘 것이죠. 표준화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로봇을 나와 로봇을 일치시킨다는 그런 관점에 큰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로봇 전문 기업. (2004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로봇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해외 로봇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의료 재활용 로봇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처음에는 이제 제조업용 로봇을 많이 했는데요. 점차 이제 의료, 재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왔고요. 최근에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재활에. 리워크는 엉덩이와 무릎 부위에 모터를 내장해 척수 손상 장애인의 보행 동작을 보조해 줍니다.
서서 시속 2.3km로 걷고 방향을 바꾸거나 멈춤, 앉기 등을 모두 제어할 수 있죠. 기술자가 장애인이 된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술로서 본인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리워크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는 이제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한 5년 정도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행 보조해주는 로봇 2015년부터 쭉 개발하고 계시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국립재활원하고 같이 중개 연구를 통해서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생활보조용 로봇 로보웨어10은 상체를 숙이면 모터가 구동해 보행이 가능하고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동작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 개발로 신경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약자들은 다시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로봇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에서 생활하시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보행을 하면 배변, 배뇨 이런 것들이 정상화된다든지 약을 좀 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걷는 기능 자체를 갖다가 회복시켜주지는 않지만 걷는 데서 얻는 여러 가지 의료적 장점이 있습니다. 케어링크라는 로봇인데요. 상체를 못 쓰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컵을 갖다가 가지고 온다든지 스마트폰 같은 거를 핸들링 하려고 할 때 그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자세로 그런 기기들을 갖다가 여기 붙여서요. 가져다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어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버튼을 조작하면 자동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원하는 이동 위치와 속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와 침대, 식탁, 어디든 놓고 쓸 수 있는 로봇 팔이죠.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 5조 3천억 원으로 연평균 47.4%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재활을 하든 생활 지원하는 로봇들이요. 전체 과정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부의 과정만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로봇을 입으려고 하면 로봇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까지 어떻게 갑니까? 또 로봇은 누가 입혀줍니까? 로봇을 입고 걷다가 휠체어로 돌아가려면 누가 도와줍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로봇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 주기적으로 도와주는 로봇. 그런 로봇 개발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몇 년 안에는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로봇이 무겁고 딱딱하기만 하다면 이를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핫 아이템, 소프트 로봇입니다. 4년 전 개소한 이 연구센터에서는 곤충이나 뱀, 문어 같은 생명체의 형태를 본뜨거나 고무와 같은 재질을 사용한 로봇을 연구 중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로봇 분야에서 소프트 로봇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 로봇은 기존의 로봇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단하고 무겁고 착용하기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이런 재질이 아닌 유연하고 가볍고 그다음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갑처럼 생긴 이 소프트 로봇은 엑소글러브 폴리입니다. 사람의 근육과 연골 같은 생체를 모방해 손가락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원리를 본뜬 건데요. 이 로봇은 이제 폴리머 재질로 해서 만들어진 착용형 손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척수손상 환자들이나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손의 기능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물체들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입니다. 손에 끼고 작동을 시키면 손근육이 손상된 환자도 스스로 물건을 줄 수 있다는데요. 모터 와이어 구동 방식으로 모터가 와이어를 당기고 풀 때 장갑 안쪽의 와이어가 움직이며 손가락을 제어합니다. 와이어가 당길 때 손가락이 굽혀지고 반대로 모터에서 와이어가 풀리면 손가락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유연한 재질로 해서 이제 부드럽고 그래서 착용했을 때 이제 훨씬 더 가볍고 이런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현재 이 로봇은 이제 착용부 같은 경우에 실리콘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수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환경, 예를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사람의 움직임만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해 로봇에 명령을 내려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접목한 결과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장갑을 착용하셨을 때 한 손에 장갑을 착용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제 버튼을 계속 눌러서 이제 한 손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커피를 스스로 마시는 데 성공했고 글씨를 쓰는가 하면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작업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해왔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30여 가지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용화 수준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회에다가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좀 강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4차 산업혁명. 하지만 아직 웨어러블 로봇을 가까이 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로봇이 인간 몸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윤리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간 증강의 미래.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